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다들 부모님에 대한 기억 중 어떤 기억이 가장 많이 남으셨어요? 저처럼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거나 안 계신 분들이라면 더 애틋하게 그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아버지가 불어주시던 하모니카가 기억에 남습니다. 아파트촌이 많아지기 전에 제가 살던 동네는 시골 마을 같았는데 언덕에 올라가 해지는 모습을 보시며 불어주시던 하모니카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배우기 시작하셨다는 하모니카를 어디를 가든지 가지고 다니시며 틈틈이 부셨기에 여름 휴가 때도 친척들이 다 모인 명절 때도 아버지의 하모니카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섯 형제 중 넷째인 아버지는 고모들과 큰아버지들 앞에서 자랑하듯 하모니카 연주하시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외갓집 가서도 외삼촌들에게는 하모니카를 가르쳐 주시며 전파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모니카를 부시는 아버지를 주변에서는 특이한 사람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아버지의 입술에서 불어져 나오는 하모니카 소리는 신나게 들리기도 구슬프게 들리기도 했는데 하모니카를 부는 지그시 눈을 감은 얼굴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하모니카를 연주하시는 내내 어찌나 몰두하시는지 머리칼이 흔들리는 모습도 멋졌고요. 그냥 아버지가 멋졌습니다.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보시며 전생에 떠돌이 악사였을 거야. 그때 제대로 한을 못 풀고 저러는 건가 봐. 안 그러고서는 저렇게 하모니카를 끼고 살 수가 없다. 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빠가 하모니카를 부는 모습을 보고 반하여 결혼하셨다는 것을 전해 듣고 알았기에 그런 엄마를 보고 깨르르 웃고는 했습니다. 괜히 좋으시면서 남들 보기에 민망하셔서 하는 이야기인 것을 알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하모니카 연주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아버지의 연주를 좋아했습니다. 외삼촌들은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하모니카에 대해 물었고 고모와 큰아버지는 새로운 곡 없냐? 한 곡 듣자 라며 아버지를 졸랐으니까요. 그런 아버지셨기에 아버지와 하모니카는 떼어 놓을 수 없는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8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는 신이 난 얼굴로 제게 오셔서 이거 봐, 여기 미연이 아빠 남성식이라고 쓰여 있지? 아빠 하모니카에 우리 미연이랑 아빠랑 같이 있는 거야. 이러면 아빠가 하모니카 연주할 때마다 우리 미연이랑 같이 하는 거지. 라며 웃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짓을 따라 본 하모니카에는 정말로 미연이 아빠 남성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모니카를 멋지게 연주할 때 제가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 이거 줘? 아빠가 새 하모니카 사게 되면 이라고 웃었습니다. 그런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던 아버지가 나중에 우리 미연이 시집갈 때 선물로 줄게. 알았지? 우리 딸 시집갈 때 아빠가 꼭 멋지게 하모니카 연주해 줄게. 라고 하셨던 기억이 떠오를 때면 거짓말 이라고 혼잣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약속해놓고 아버지는 제 결혼식에 오시지 못했거든요. 외동딸인 제 결혼식도 오지 못할 정도로 멀리 가버리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아버지는 간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매일 드시던 술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배가 불룩 나오고 얼굴이 노랗게 될 정도로 황달이 오고서야 병원에 가보셨던 것이 너무 늦은 방문이었던 거죠. 매년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간 수치가 안 좋은 것을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니 하신 거죠. 그러다 몸에 이상이 커지자 간 병원에서는 아버지를 손쓸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당장의 수술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죠. 상태가 많이 안 좋았기에 아버지는 입원 치료를 받기로 하고 긴 병원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엄마는 아버지 간병을 하시며 야간에는 24시간 분식점에서 오후 10시부터 새벽 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셨고 저는 혼자서 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 주말에 학교를 마치고 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 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고 웃으시며 아이고 우리 딸 얼마나 보고 싶었게 라고 반기셨습니다. 평일에는 야간 자율학습을 하느라 가보지 못하다 주말에만 만나는 아버지는 매주 볼 때마다 병색이 완연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 그런 점을 티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밝은 척. 우리 아빠 한 주 사이에 얼굴이 더 좋아졌네. 의사 선생님이 꾀병이라지? 내가 평소에 다이어트 좀 하랬잖아. 이게 다 술배야. 태어나면 술 끊고 나 대학 갈 때 대학 입학식에서 하모니카 불어줘야지.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런 저의 손을 꽉 잡은 아버지는 그럼 우리 남미연이 대학 갈 때 아빠가 가야지. 미연아, 엄마까지 바빠져서 힘들지? 아빠가 미안해. 얼른 나을게. 라며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속에서 혹시나 일어날 기적을 바라며 기도를 했을 겁니다. 저도 아버지도 꼭 아버지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하나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바랐는데도 아버지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배는 더 부어올라 복수가 차 복수를 빼는 호스를 달아야 했고 호흡도 힘들어져 산소 호흡기를 다셔야 했거든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실 때 제게 맡기신 하모니카를 들고 가 아빠, 얼른 일어나서 하모니카 다시 불어줘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거친 숨을 내쉬며 고개만 끄덕이실 뿐이었죠. 그러다 은행잎이 우수수 쏟아질 듯 떨어지던 그 계절에 모의고사를 망치고 울상을 짓던 제게 담임선생님이 오셔서 미연아, 가방 싸서 아버지 병원으로 가봐. 어머니께 연락이 왔어. 라고 하시는데 눈물이 쏟아지며 머릿속이 아득해졌습니다. 허겁지겁 짐을 싸고 아버지의 하모니카까지 챙겨 교문 밖을 빠져나가는데 아무 생각도 들지 않더군요. 얼른 아버지에게 가야겠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무작정 택시를 타고 아버지가 계시는 병원 이름을 대는데 기사님이 학생,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많이 아프셨는데 병원으로 오라고 연락을 받아서요. 아빠가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해요? 라며 엉엉 울었습니다. 우는 동안 아버지와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헤집으며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기사님은 아이고 학생, 안전벨트 꽉 매. 이 아저씨가 최대한 서둘러 볼게. 퇴근 시간이라 차가 많기는 한데 그래도 아저씨가 최대한 빨리 가볼게. 라더니 운전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택시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아버지 생각에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손에 쥐어져 있는 하모니카만 만지작거리는 행동만 할 뿐이었죠. 점점 병원 건물이 가까워지는 게 보이니 마음이 더 조급해지더라고요. 얼른 택시비를 내고 바로 내려서 아버지께 가려고 가방 안에 있던 작은 파우치를 찾는데 없는 겁니다. 아마도 허겁지겁 챙기느라 빠뜨린 것 같더라고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여기저기 파우치를 찾는데 기사님이 학생 그냥 둬. 내가 학생만한 아들이 있어. 아들 친구 데려다 줬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걱정 말고 미터기도 안 켰어. 라고 하시는데 정말 미터기가 움직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막히는 시간에 그냥 그럴 수는 없어. 연락처 주시면 제가 나중이라도 꼭 택시비 드릴게요. 제가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라고 하자 아저씨는 뒤돌아 제 손을 잡으시더니 아이고 아버지 친구가 데려다 줬다고 하자. 응? 얼른 들어가 봐. 아버지랑 어머니 기다리시겠어. 라고 하시기에 얼른 내리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아버지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해보니 아버지는 평온해 보이셨습니다. 아직 호흡이 멈추지는 않았지만 잠이 드신 듯 반드시 누워 눈을 감고 계셨죠. 엄마는 눈물을 닦으시며 방금 전에 겨우 안정이 되셨어. 그런데 미연아, 아무래도 아빠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에게 그 말을 듣기 전부터 저는 울고 있었지만 그런 말을 듣고 나니 눈물이 더 쏟아져 저는 아버지에게 매달려 아빠, 이렇게 가면 내 결혼식에서 하모니카는 누가 연주해줘? 얼른 일어나서 대학 입학식에서도 연주해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하모니카 가져왔는데 하는데 손에 들려있던 하모니카가 없더라고요. 아버지가 아시면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 손을 감추며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께 너무 죄송해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곁에만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를 둘러싼 기계음들이 소리가 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미연아, 아버지 곁으로 와서 얼른 인사해. 얼른!
이라고 하셔서 아버지 곁으로 가 아빠 미안해. 내가 미안해. 라며 울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의 하모니카를 잃어버린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런 제게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친척들이 아버지 장례식장에 오고 엄마는 울다가 손님을 맞았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정신이 없으셨고 저는 사진 속에 아버지 얼굴을 보며 웃고 울었습니다. 엄마와 아버지는 같이 일하던 공장에서 만난 동갑내기였는데 친구하자며 어울리다가 정이 들어 결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 친구들도 엄마의 친구들도 거의 아는 사이셔서 장례식장에서도 구분 없이 같이 슬퍼해 주시더라고요. 워낙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셨던 아버지이셨기에 엄마랑 같이 나가는 모임도 많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아버지 장례식은 마치 친척 모임과 친구 모임이 결합된 모임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슬퍼하는 모임이었죠. 외삼촌들은 슬퍼하다 하모니카를 꺼내어 불기도 했습니다. 매형, 봐요. 이제 내가 이게 된다니까요. 그쵸? 라며 우는 막내 외삼촌의 연주에는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장례식장 옆칸에서 와볼 정도로 박수 소리가 컸지만 누구 하나 나무라는 사람이 없었죠. 아버지의 하모니카 사랑을 알았으니까요. 오히려 외삼촌들의 하모니카 연주에 다들 고마워했을 겁니다. 저는 너무 고마웠거든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모니카 소리를 듣고 가실 수 있게 된 것 같아서요. 장례식이 끝나고 엄마와 저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전세 만기가 되기도 했지만 아버지 남은 병원비를 내려면 목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엄마는 다니던 분식점을 그만두시고 아버지가 다니시던 공장에 들어가셨습니다. 저를 낳고 그만두셨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 엄마가 돈을 벌러 나가신 거죠. 다행히 아버지와 엄마의 친구분들이 계신 곳이라 엄마는 금방 적응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힘든 마음을 가지고 고3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하모니카를 찾기 위해 시내에 있는 택시회사에 거의 전화를 해보았지만 찾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집 이사 때문에 고3이 되기 전 겨울방학에 전학도 해야 했기에 마음이 붕 뜬 것도 있었고요. 원래 살던 지역에서 1시간이나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는 바람에 학교를 오고 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어쩔 수 없이 전학을 했지만 아버지도 안 계신데 친구들도 멀어지니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래도 씩씩한 척 해야 했죠. 엄마가 힘드실 것 같아서요. 두 분이서 정말 사이가 좋으셨는데 아버지가 아프신 이후에는 엄마 혼자 너무 많은 걸 감당하셨거든요.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는 그 몇 달을 엄마는 밤낮으로 정신 없으셨을 테니까요. 그런데도 엄마는 아버지가 계실 때가 좋으셨다고 하십니다. 너희 아빠가 얼마나 깔끔을 떠니. 그런데 그렇게 누워만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어. 아픈 사람이 힘들지. 옆에서 거드는 사람이 뭐가 힘들어. 그냥 살아만 있어주면 그걸로 됐지. 라며 늦은 시간 소주를 마른 멸치에 마시며 엄마가 하던 레파토리는 지금도 달라지지 않고요. 다행히 술은 끊으셨는데 저 말은 못 끊으시더라고요. 엄마가 아버지와 결혼을 하던 해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되신 외할머니를 아버지가 그렇게 챙기시더래요. 제가 3살쯤 된 때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엄마께 남서방한테 잘해. 저런 사람 없다. 하셨을 정도로요. 외할머니까지 돌아가시고 외삼촌들 적적할까봐 일부러 모임을 만들어 집에 놀러오게 하고 하모니카 핑계로 외삼촌들 보러 가고 하시면서 챙기셨고요. 그랬기에 엄마는 아버지가 남편이자 보호자 같은 느낌이셨답니다. 말만 보호자가 아니라 나와 내 동생을 지켜주는 그런 보호자요. 그러다 막내 외삼촌까지 장가를 갔는데 아버지가 병을 발견하셨을 때는 하늘이 원망스러우셨대요. 부모님도 그렇게 빨리 데려가시더니 남편까지 빼앗아 가시냐고요. 그런데도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앞으로는 더 잘하며 살겠다고요. 그런데 안 들어주시더래요. 그래도 너희 아빠가 너랑 꼭 닮아서 내가 우리 미연이 보고 산다.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엄마는 그렇게라도 아버지의 얼굴을 제게서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엄마 앞에서 제가 외롭고 힘든 것을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처럼
괜찮은 척 너스레를 떨며 아이 참 엄마. 그래도 내가 아빠보다는 인물이 좀 낫지 않아? 라며 웃었죠. 학교 생활을 걱정하시는 엄마의 말에도 아유 친구들이야 수능 끝나고 만나면 되지. 어차피 고3이 친구들하고 놀러 다닐 것도 아니고 공부하기 딱 좋아. 내가 아빠랑 약속했던 대학 꼭 간다. 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을 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런 제 마음을 어떻게 아셨는지 제가 잠이 든 줄 알고 제 곁에서 엄마가 미안. 우리 미연이가 아빠 닮아 착해서 말도 못하고 소갈이 하는 거 다 알아. 아유 착한 우리 딸. 너무 고마워. 라며 속삭이듯 말씀하시며 우시다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버텼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무너지면 엄마까지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공부했고 아버지와 약속한 대학을 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약속한 대학과 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수고했어 우리 딸.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라며 우셨습니다. 아버지 첫 제사 때도 제 앞에서는 울지 않으시던 엄마가 대학에 합격했다고 알리니 제 손을 잡고 우시더라고요. 그러고서 간 입학식에서는 제가 울었습니다. 아버지 하모니카라도 들고 왔어야 했는데 없어져 버려 저 혼자 갔으니까요. 아버지가 어이그 남미연 실칠맞게 흘리는 건 대한민국 1등이다 라고 하시겠다 싶어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기도 했죠. 그래도 아빠 나 약속한 대학 왔으니까 한 번만 봐줘 라며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괜히 눈물이 나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학 생활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과제는 많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했고 젊음을 즐기기도 해야 했으니까요. 엄마 얼굴을 보기도 바쁘더라고요. 주말에서야 아이고 아주 바쁘신 우리 남미연이 얼굴을 이렇게 제대로 보는 게 얼마만이야? 라고 하실 정도로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고3 때 없던 친구들에 대한 한을 풀듯 친구들하고도 모임도 많기도 했고 시험 기간에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밤을 새야 할 때도 종종 있다 보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꿈꾸던 대학 생활이다 보니 더 즐겁게 받아들이려고 애를 썼죠. 그러다 보니 성적도 괜찮아 장학금도 받고 교우 관계도 좋아 학생회 가입 권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고 싶기도 했지만 아르바이트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3일은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3일은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꽤나 쏠쏠해 엄마에게 용돈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부지런히 모아 등록금도 내고 용돈도 하느라 다 쓰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진짜 바쁜데 신나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게 엄마는 다른 잔소리는 잘 안 하셨는데 제발 얼굴만 자주 보여달라 하셨습니다. 남편도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 얼굴도 못 보고 살면 되겠니? 너희 과는 왜 그렇게 유난히 바쁘니? 라면서요. 그런 엄마를 꼭 안고는 아유 우리 강 여사 왜 이렇게 투정이 심하실까? 내가 나만 좋자고 이래? 라면서 너스레를 떨면 그런 제게 하여간 말이나 못하면 이라며 제 얼굴이나 어깨를 쓰다듬으며 살피시고는 하셨습니다. 혹시나 제 얼굴이 축나지는 않았나 어디 안 좋은 건 아닌가 하고 보셨겠죠.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잘 살피셨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님의 그런 눈빛을 보다 보면 저는 행운아라는 생각을 하고는 했습니다. 이 수많은 별들 가운데 지구라는 별에서 이런 부모님을 만난 것이 행운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가끔 지치기라도 하면 괜히 엄마 곁에 가 어리광을 부리며 에너지를 충전하고는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또 으쌰하고 움직일 기운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2학년까지 장학금도 받고 여러 경험을 하며 지냈습니다. 매번 돌아오는 아버지 기일에는 잃어버린 하모니카를 찾아 아버지 제사상에 올리고 싶다는 생각에 틈나는 대로 중고 악기상을 다니기도 했죠. 혹시나 각인이 있는 하모니카가 들어오면 연락 달라고 사장님들께 부탁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마치 하늘로 솟아버린 것처럼 아버지의 하모니카는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엄마는 그걸 어떻게 찾아? 그냥 못 들인 택시값이라고 생각해.
설마 너희 아빠가 너 그거 잃어버렸다고 뭐라 하겠니? 아마 하늘나라에서는 구름으로 하모니카 만들어서라도 불고 있을 거야. 걱정 마라. 라며 위로해 주셨지만 저는 그 하모니카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아버지 기일 때만 되면 좀 예민해졌습니다. 엄마 앞에서만 안 그랬고 밖에서는 평소에는 그냥 지나칠 일을 꼭 집어내 한 소리 하고는 했거든요. 그러다 팀 과제가 있어 다 같이 모여 과제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데 한 친구와 의견이 맞지 않아 자꾸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그래서 어쩔 건데 이렇게 계속 맞서기만 하면 과제 어떻게 마무리해? 그냥 다 그만두자. 그럼 장학금 못하면 빡세게 아르바이트 하지 뭐. 라며 짜증을 내버렸습니다. 평소보다 까칠한 반응에 친구들도 다 놀랐지만 그 친구가 마음이 상했는지 야 남미연, 너 장학금 좀 탄다고 유세하냐? 너 성적만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도 학점 중요해. 라며 제게 날카롭게 말하더라고요. 그러자 주변 친구들이 말리며 우리 1시간만 쉬었다가 다시 이야기하자. 아니면 10분이라도 쉬자. 라며 저희 둘을 갈라 놓았습니다.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생각해보니 그 친구도 좋은 의견을 낸 건데 제가 예민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와 팀 친구들을 다시 만났을 때 미안하다. 내가 좀 날카로웠지? 내가 이맘때쯤 좀 그래. 미안. 내가 잘못했어. 미안. 다들 내가 너무 미안해. 석중아, 남자답게 풀어. 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그래, 너가 좀 예민했어. 깜짝 놀랐네. 라며 웃어주었고 그 친구는 사과해줘서 고맙다. 라더니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팀 과제 가채점 결과는 다행히도 좋았고 조장이었던 친구가 야, 진짜 내가 했던 팀 과제 중에 성적 제일 좋았잖아. 우리 기념으로 회식 한번 하자. 남자애들 곧 군대도 간다는데. 라며 제안을 해 학교 안 맥주집에 모여 술을 마셨습니다. 야, 남미연. 너 진짜 똑똑한 거 아는데 좀 적당히 해.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라며 그때 그 친구가 제 곁에 앉으며 웃더군요. 야, 홍석중. 너나 좀 적당히 해. 곧 군대 갈 애가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라며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좀 취했는지 고개를 숙이고 막 웃더니 너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지. 그런데 넌 나 봐주지도 않더라. 너랑 같은 팀 되려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모르지? 그런데 뭐라 하기나 하고 너 진짜 너무해. 라며 술을 마시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그 친구의 말에 주위가 조용해지고 저는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친구가 이 자식 취했네. 야, 가자. 일어나. 라며 그 친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남은 친구들은 제 눈치를 보고요. 저는 어색한 마음에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한 친구가 미연아, 너 진짜 몰랐어? 석중이가 너 좋아하는 거 1학년 입학할 때부터 너만 좋아했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 그래서 몰랐어. 라고 답을 했더니 다른 친구들이 막 웃으며 진짜 너답다. 모를 것 같더라고. 너무 바빠. 나중에 석중이 군대 가면 위문 편지라도 써줘라. 쟤 그 편지 붙들고 제대 때까지 매일 읽을걸? 이라며 웃더라고요. 유난히 서글서글하고 키도 커. 그 친구를 주변에서 괜찮지 않냐고 하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관심이 그런 쪽으로는 없었기에 몰랐습니다. 그런 친구가 저에게 그런 마음인 것을 저만 빼고 다른 친구들은 알았나 보더라고요. 저희 과의 오랜 짝사랑 이야기라며 웃는 친구들 앞에서 저는 얼굴만 붉힐 뿐이었죠. 모를 때는 몰랐는데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듣고 보니 그 친구가 전에 제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싶어 미안한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갑자기 와서는 영화 보자고 하거나 밥 먹자고 하거나 같이 수업 듣자고 할 때도 그저 부침성이 좋은 동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냥 모두에게 친절한 친구라고만 생각했고요. 그랬던 모든 행동들이 저와 가까이 지내고 싶어 일부러 했던 행동이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고 창피했을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직접 들은 바가 없으니 저도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찾아온 겨울방학에 그 친구에게 따로 밥이라도 먹자고 할까 하다가 괜히 더 신뢰를 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어 연락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화가 와 받으니 나 홍석중인데 군대가 복학해도 못 볼 것 같아서 3학년부터는 취업 준비까지 하려면 바쁘겠다. 잘 지내라고 전화했어. 라고 또박또박 말하는 그 친구의 목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라도 쓸게. 괜찮다면 부대 주소 나오면 연락해.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너무 좋아하면서 와, 진짜 고맙다. 너무 고마워. 고마워. 만 반복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는 정말로 부대 주소를 알려주러 연락을 했고 저는 그 주소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열심히 답장을 해주었고 저 또한 열심히 편지도 쓰고 군대에서 필요한 물건들도 보내며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면회도 한번 가볼까 싶었는데 차마 그 정도 용기까지는 나지 않아 휴가를 나온 그 친구와 만나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고는 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꽤나 괜찮은 회사에 취업을 하였고 그 친구는 말년 휴가를 나오게 되었을 때 미연아, 내가 지금은 군인이라 너한테 말을 못하지만 나 제대하면 우리 정식으로 만나볼래? 그동안 너랑 편지하고 휴가 때 만나면서 너가 더 좋아졌어.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 고백을 처음 받아본 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렸지만 마치 괜찮은 것처럼 뭐 그러던가. 그런데 너 학교 다니고 나 회사 다니면 우리 자주 못 만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그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다 뜻이 있어. 라며 웃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그 친구가 제대를 한 그 다음 날부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로 입사를 해 정신이 없었고 남자친구는 복학을 해 이리저리 정신이 없어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저희는 잘 지냈습니다. 가끔 직장인 학생 커플은 오래 가지 않아 헤어진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유난스럽지 않게 잘 넘겼던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조기 취업을 해 4학년 때는 학교에 거의 가지 않고 회사에 출근을 했기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했죠. 알고 보니 남자친구네 집이 소기업이긴 하지만 꽤나 내실 있는 회사를 운영하시더라고요. 옥외 광고를 하는 제작물 제작업을 하는 회사였는데 남자친구는 여러 이벤트와 행사를 주도하는 회사로 만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장님으로 계시는 회사에 입사를 하고 일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이 걱정하던 부분이 절로 해소가 되더군요. 회사도 멀리 있지 않아 퇴근 후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 생활에 대해 의논도 하고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말에 저희 엄마 모시고 교회로 나가 드라이브도 종종 하며 잘 지냈죠. 가끔은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는 언제 결혼하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양가 어른들 인사만 하면 결혼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저는 홀로 계실 엄마도 걱정이 되었고 아빠가 안 계신 결혼식을 치를 생각에 결혼이라는 단어와 저를 좀 멀리 떨어뜨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도 회사 일을 키우느라 바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도 했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그다지 귀담아 듣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생각이 다르셨나 봅니다. 30이 넘으면 노처녀라는 생각이 있으셨던 건지 제가 나이가 찰수록 조금 조바심을 내시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지만 저에게는 간간히 석중이가 별말 없어? 저번에 행사 큰 거 하면 회사 좀 여유로워진다며. 너희 연애한 지도 오래됐고 라며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저 나는 엄마랑 둘이 사는 게 편해. 여기 석중이까지 어떻게 살아? 나는 그냥 엄마랑 편하게 살고 싶어. 라며 웃고 넘어갔습니다. 엄마는 그런 제게 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너가 미루는 거 아니지? 엄마는 효민이 아저씨네 내려간 시골로 갈 거야. 전에 놀러 갔을 때 보니까 너무 좋더라. 엄마는 공장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시끄러운 거 딱 질색이야. 그래서 조용한 시골로 가려고 그래. 그런데 너가 버티고 있으니까 못 가잖아. 라며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그런 말 속에는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읽혔습니다. 엄마, 나는 결혼이랑 안 맞아. 석중이 부모님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지만 내 성격에 애 낳고 사는 것도 힘들고 내가 회사에서 이만큼 자리 잡기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결혼한 선배들 괜히 잘못한 것도 없이 눈치 보다가 퇴사한다니까.
애 아프면 회사 눈치 보면서 조퇴해야 하고, 애들 방학이라도 하면 휴가랑 맞추려고 애써야 하고, 다들 그래 애 낳지 말고 그냥 연애만 하라고. 지금까지 석중이랑 잘 지냈는데 앞으로도 이대로만 지내도 좋아. 결혼은 더 나이 들어서 정말 서로 의지할 곳 없을 때 그때 해도 돼. 라며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질색팔색을 하며 나는 손주도 보고 싶고 너 드레스 입은 것도 보고 싶다. 어제까지 엄마가 너까지 챙겨. 엄마도 좀 편해지자. 너희 아빠도 그런 생각일걸? 이라고 하시기에 거기서 아빠 이야기가 왜 나와? 라며 결국엔 짜증을 내고서 대화가 끝이 나길 몇 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도 했죠. 서로 아프지 않게 잘 이야기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도 서로 결혼이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워낙 서로 닥친 일들이 많다 보니 그 닥친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벅찼으니까요. 서로 얼마나 그리웠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으니까요.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을 때는 편지에 조심스레 표현해봤던 것 같은데 정작 사귀고 나서는 그저 편하고 좋은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런 관계가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엄마나 주변 사람들이 자꾸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진 남자친구에게는 결혼의 결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의 아버님께서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워낙에 다정하신 분이라 좋아하기는 했지만 단 둘이 식사를 하자고 하시니 좀 놀랐지만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을 했죠. 전에 회사 일에 관련하여 몇 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 이번에도 그러시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만나서 사주시는 밥 맛있게 먹고 차 한잔 하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려 카페에 갔습니다. 서로 마주 앉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받아왔는데 아버님께서 미연아, 우리 석중이가 많이 부족하지? 너가 곁에서 많이 챙기는 거 알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도 도움받을 때가 많은걸요. 워낙 깔끔하게 일 잘하잖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내 아들 흠이야. 부모인 내가 더 잘 알지. 너무 빡빡해서 직원들도 나보고 도와달라 할 정도야. 녀석이 아직 융통성이 없어서. 그런데 미연이는 회사 생활을 하니까 좀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이제 그만 우리 식구 하는 게 어떠냐? 나는 전부터 미연이가 너무 우리 식구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석중이한테 물어도 알아서 한다고만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왔다.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당황하자. 그래, 아마 석중이가 말을 안 했을 거야. 우리는 석중이 졸은 지 몇 년 됐다. 그런데 미연이가 아직 회사랑 아이랑 문제를 생각만으로도 힘들어해요. 좀 더 기다려야죠. 라며 웃는데 안 되겠더라고. 사실 내가 폐에 작은 종양이 생겼는데 정밀검사를 하러 병원에 가야 하는데 석중이 결혼을 시키고 잘못돼도 잘못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미연이가 더 가까이 있으면 내 마음이 놓일 것 같은데 힘들겠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프시다는 말에 놀라고 결혼이라는 문제가 닥친 것 같아 혼돈스러웠지만 아버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아버님을 상당히 의지하는 남자친구의 마음을 알았기에 너무 조심스러웠고요. 그날 저녁 남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와 엄마 앞에서 울더라고요. 집에서는 부모님이 계시니 울 곳이 없더래요.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엄마와 저는 함께 울었습니다. 아버지 생각도 나고 앞으로 남자친구가 겪어야 할 고비들이 아프게 느껴졌거든요. 아버님은 정밀 검사 결과 악성 종양이기는 하나 크기가 작고 자라나고 있기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하는데 아직 나이가 완전히 노년기에 드신 것이 아니니 희망을 가져보자고도 하셨다고요. 어머님은 그나마 희망적이라며 웃으셨지만 그 마음이 어떨지 알기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 쓰고 챙길 것이 있으면 챙겼습니다. 남자친구는 너무 고마워하면서 고마워. 우리 미연이 아니었으면 나랑 우리 엄마 큰일 날 뻔했네. 라며 웃더라고요. 뭐라도 도움이 되어주고 싶은데 막상 그러지 못해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다행히도 아버님의 상황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폐를 잘라냈기 때문에 그만큼 숨도 차셨고 헤쳐나가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평소에도 워낙 긍정적이시고 다정한 분이시라 나쁜 병도 그냥 갈 거라고 엄마는 기도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리시자 남자친구가 커다란 꽃바구니를 사서 말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어머니, 제 장모님이 되어주시겠어요? 제가 아들처럼 진짜 잘할게요. 라더니 제게 반지를 내밀며 우리 이제 가족하자 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얼른 받으라고 옆구리를 찌르고 저는 고민이 되었지만 서로가 의지가 될 수 있다면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아들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제 8년 만에 부부가 되어보니 또 다르게 좋기는 하더라고요. 집안일 분배도 잘 되고 양가 어른들도 좋으신 분들이라 가능한 일이기도 했지만 저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결혼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와는 한 집은 아니지만 바로 옆 동에 살았고 시부모님은 바로 옆 아파트 단지에 사셨으니까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 엄마는 시골로 가시겠다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이 낳으면 키워주신다고요. 시어머님은 아버님을 간병하셔야 하니 엄마가 아이를 맡아 제가 계속 일하게 해준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어머님께 맡기면 저희야 좋죠. 라며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키워주시지는 못해도 낳기만 하면 다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양가 어른들의 기대 속에 저희 아들이 태어났고 아버님은 아이를 품에 안으시며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운동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진석이 안고 뛰어야지 라고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종양은 또 발견되었고 투병을 시작하신 지 5년 만에 전이가 되었다며 범위가 너무 커서 수술보다는 치료 위주로 해보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버님은 전보다 더 삶의 의지를 보이셨기에 저희는 좋아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재발한 지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아버님께는 아버지만큼이나 의지했고 고마웠습니다. 남편에게도 기둥 같은 분이셨기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저희는 괴롭도록 슬프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짐을 정리를 못하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도저히 못 치우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미루다 어머님께서 뭘 찾아야 한다며 아버님 서재에 들어가시는데 같이 좀 가달라 하시더라고요. 혼자서는 못 찾으실 것 같다고요. 그래서 따라 들어가 서랍을 열어보는데 어디선가 많이 본 하모니카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놀라 어머님, 이게 왜 여기 있어요? 라고 여쭤보니 아, 그거 너희 아버님이 전에 잠깐 택시 운전하신 적이 있어. 한 3달 하셨나? 회사가 어려운데 돈 나올 곳은 없고 하니 택시라도 해서 돈 버신다고 하셨지. 그때 어떤 여학생을 태웠는데 타자마자 펑펑 울더래. 너희 아버님이 또 마음이 약하니까 물으셨는데 그 학생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소식 듣고 가는 길이더라는 거야. 가는 내내 울더니 내릴 때 돼서 지갑을 찾는데 없었나 봐. 그래서 그냥 보내고 돌아 나오시는데 하모니카가 있더래. 그런데 거기 각인되어 있는 걸 보니 찾아줘야 할 것 같아서 그 학생 다니던 학교에 찾아가 보니 전학 갔더래. 그래서 못 전해준 걸 너희 아버님이 만나면 준다고 거의 매일 닫고 광내고 하셨어. 그랬는데 결국엔 주인 못 찾아주었잖니? 라는 어머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그때의 택시 뒷자리에서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울자 어머님께서는 혹시 이 미연이가 너니? 라고 놀라시더라고요. 하모니카를 끌어안고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께도 보여드리자 아이고 미연이 아버지 딸내미 부탁하려고 그랬어요? 라며 우시더라고요. 남편은 신기해하면서도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봐 라며 좋아했고요. 그 후로 저는 하모니카를 배워 가끔 아버지가 그리운 날이면 한 번씩 불어봅니다. 아버지처럼 멋지게 연주는 못하지만 마음을 달래는데 최고더라고요. 정말 엄마의 말씀처럼 아버지가 저희를 만나게 해주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버지 제사 때, 아버님 제사 때도 불어드립니다. 아들은 하모니카를 좋아하면서도 할아버지들 거라고 하면 잘 만지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거봐, 나랑 결혼하길 잘했지?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며 좋아합니다. 저도 저희 아들 앞에서는 장난도 많이 치고 좋은 엄마가 되어보려 하는데 쉽지 않네요. 꿈에서라도 아버지와 아버님을 만나면 물어봐야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좋은 아버지이셨냐고요. 그리고 너무 그립다고도 말씀드려야겠죠. 정말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은 두 분이십니다. 그리운 마음을 삼키며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